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26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장 끝나면 제가 한번 또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현대차, 코스맥스, 그리고 OCI, YM텍. YM텍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또 중국 경제지표, 최강 경계, 괴리 이런 좀 내용의 보고서가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오늘 또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했죠.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소개를 좀 빠르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놀라운 회사는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죠. 네,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고 좀 오히려 걱정이 돼요. 너무 잘 나오면 영원히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또 봐야 되니까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항상 안 좋은 데서 기회를 찾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은 굉장히 예전부터 현대차를 좀 공격적으로 보고 계시고 26년도에 그때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26년에 글로벌 1위 된다. 또 현대차 시총 100조.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시총이 40조 원대니까 100조가 돼야죠. 저도 언젠간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그게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알 수가 없고 현대차가 어떻게 하느냐, 또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팔아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어쨌든 좀 순항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조 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갈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내주는지. 근데 지금처럼만 이익 내주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유지가 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도 잘 됐고요. 판매 단가도 올라갔고 환율 효과도 있었고 SUV도 잘 팔고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이제 투자 회수기가 진입되면서 팔리면 돈이 그대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다가섰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일본 자동차 비해서 할인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토요타 및 혼다 수준의 PER 재평가가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 차에 비해서는 많이 할인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돈은 잘 벌거든요. 그 대당 영업이익이 2.93천 달러. 그러니까 2,930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2019년도에는 1,000달러였으니까 많이 상승을 해줬고 토요타, 혼다랑 격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 토요타, 혼다는 옵션 제거해서 차량 가격을 낮추죠. 그리고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해서. 근데 현대차는 어쨌든 지금 최근의 경쟁력은 일본 기업차하고 좀 대등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이제 이런 주주 환원, 돈을 많이 버니까 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줄 거고요. 배당 성향이 25%, 자사주 소각을 하면 30%. 도요다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다하고 현대차가 배당 성향이 이제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도 새로운 일이죠. 돈 번 것도 중요한데 한국의 대표 기업이 이렇게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니까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요. 보통주가 7% 나옵니다. 배당 수익. 우선주는 13%. 그리고 현대차 그룹 지금 중국 제외하면 전 세계 3위거든요. 전기차도 잘해요. 토요타, 혼다는 전기차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ADAS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단 장치들이죠. 주행 보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주하고 지금 보통주 괴리율이 이렇게 큰데 삼성전자 거의 붙어 다니는데 현대차는 너무 차이가 크니까 결국에 현대차 우선주가 주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아무도 관심 없던 우선주가 주도주가 됐고, 현대차 지금 평균 PER도 못 미칠 정도로 기아도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 토요타는 11.3배, 9.7배. 물론 옛날보다 낮은 위치인데 뭐 현대 기아도 훨씬 낮으니까 더 낫지 않냐. 예, 우리나라 완성차의 밸류 매력, 주주 환원, 이익 창출 능력, 뭐 모든 게 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좀 걱정은 돼요.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다 좋다고 할 때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5년까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25년에 미국에서 전기차가 이제 공장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승부차예요. 그때부터 이제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다만 이렇게 너무 좋을 땐 투자하지 마시고, 또 위기가 와요. 분명 옵니다. 영원히 좋을 수 없고요. 뭐 하반기가 돼서 한번 또 확 빠질 수도 있고, 모르죠.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뭐 이익이 지금보다 좀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은 뭐 명확하게 뭐 알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흥분해서 추격은 하지 말자.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또 조정 나오니까 그때를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 참고로 뭐 저기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12% 정도 되니까 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다만 흥분은 하지 말자, 이 내용이고, 그다음 오늘 좀 본 보고서 중에 좀 제일 약간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코스맥스인데, 왜 그러냐면 코스맥스가 안 좋았잖아요. 뭐 중국, 지금 갑자기 웬 중국 화장품, 한중 갈등. 근데 한번 이제 보시면 1분기 실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인데, 2월까지가 안 좋았대요. 2월까지는 이제 중국도 감염자가 많아가지고 매출이 감소했는데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죠. 1, 2월이 너무 안 좋았고 3월이 좋아졌어요.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4월, 5월, 6월, 지금은 리오프닝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과거 성장 추세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 같아요. 삼성에서 추정하기로는. 중국 화장품 보복 소비도 있어요. 실제 지금 의류 화장품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 쪽에 그 물론 이제 약간 이 한알령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제외한다면 어쨌든 의류, 이번에 더 네이처홀딩스도 이제 중국에 문 열었는데 운이 나빴죠. 근데 어쨌든 열었고, FNF, 뭐 휠라홀딩스, 의류 회사, 또 여기 화장품 회사. 근데 화장품 회사 중에서 OEM이 좋아요. 왜냐면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말 맡기거든요. 좀 만들어 달라고. 그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OEM이 더 낫다. 화장품. 근데 지금 OEM 회사 중에 CNC 인터가 진짜 많이 갔죠. 그 회사는 이제 인디 브랜드, 국내, 일본. 물론 중국도 하지만. 근데 그쪽은 이제 너무 좋았고, 이제 와서 그걸 투자하기는 너무 늦었고요. 지금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말 너무 눌려 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늘면 이건 한알령과는 전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OEM은 만들어주는 거니까 브랜드를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저도 좀 요 내용을 보고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지켜보셔야 돼요. 꾸준하게.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 요거를 이 회사들이 좋아지면 이 코스맥스가 좋아요.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3월 실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고, 국내 쪽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좀 못 오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아무튼 중국인들이 와야 되거든요, 한국에.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기점으로 중국인 소비 효과 본격화, 또 한국 법인 실적 리스크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는 것 같고요. 미국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점점 공장 폐쇄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니까 계속 더 개선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앞으로 계속 줄이는 쪽으로, 공장도 그렇고 너무 이제 적자가 컸죠. 그래서 2분기 이후 실적 기대치 높여보자. 그래서 23년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보다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잘 나올 것 같다.
물론 할인은 하죠. 브랜드사보다 할인하는데 어쨌든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한중 지정 확정 리스크는 2017년과 같은 뭐 한한령이 발생하면 한국 법인은 타격받을 수 있지만 중국 법인은 사드 갈등기에도 성장을 했거든요. 왜? 중국에서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PER 10배밖에 안 되니까 우려할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빠진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실제 중국이 좋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분기당 130억 대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에 199억, 4분기 200억, 이 보시면 500억, 700억, 800억. 그러니까 중국이 급격히 성장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무엇보다 밸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통할 수 있는 게 실패를 해도요. 일단 주가가 워낙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낮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한적인데 이 의견이 맞으면 그러니까 한번 추적은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볼 땐 됐다. 가격도 괜찮고 저런 턴어라운드 스토리, 중국의 화장품 소개,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런 보고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보면 뭐 비슷한 얘기, 이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실 때도 저런 걸 좀 보시면 좋아요. 저런 내용의 보고서는 저게 틀릴 수도 있어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아예 보지 마라. 맞지도 않는 거 뭐하러 보냐. 예, 잘 안 맞는다. 근데 저는 봐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이런 양질의, 그러니까 물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예, 그 검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는 건데 이제 100% 이걸 무조건 저 말을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저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도 틀릴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근데 미래 예측 안 하고 주식 투자 어떻게 합니까? 그죠? 틀려도 해야 되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어쩔 수 없죠. 그때 가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맞으면 손절해야죠. 예, 기업 가치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면.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도 하면 안 되고,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내린 결과면 너무 그걸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면요, 회사에 전화하면 돼요. 바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하셔서, 물론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요 코스맥스도 요거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돌았죠. 중국이 3월부터. 한한령 중국법인 영향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중국 소비 늘어나면 중국 화장품 회사들 거 다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더 영향은 크게 없고, 미국은 손실이 이제 줄어들 거고, 어차피 리오프닝은 해야 되고, 주가는 저렴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 계속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점을 찍으시면 돼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셔가지고. OCI는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아마 거래가 곧 정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할 후 재상장하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OCI 홀딩스가 그 태양광 회사예요. 그 다음에 그냥 OCI가 있어요. 이건 신설. 여기는 이제 그 외의 사업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카본 블랙 이런 건데, 이쪽을 좋게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OCI 그 신설 법인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평균이 8배에서 10배인데 사업 가치가 7,600억인데 현재 4,500억이니까 67%. 그러니까 마치 그 현대그린푸드가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분할 딱 하고 나서 이 본업이. 그것처럼 이제 이것도 할인돼 있다. 신설 법인이 좀 할인돼 있어서 주가 오르지 않겠냐. 그쪽은. 다만 존속회사가 68이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100주 갖고 계시면 존속회사 68주 아마 그 정도 받을 거예요. 신설이 32주 받아요. 그러니까 신설 비중이 좀 낮은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본업은 태양광이니까. 그래서 태양광 주가는 많이 오른다고 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분할하고 나서 좀 보합 정도. 근데 그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폴리 가격은 좀 떨어졌지만 중국 외의 가격은 괜찮고요. 주가 저평가돼 있고, 신설에서는 굉장히 싸고, 그래서 인적 분할 후에 주가 상승 나오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인적 분할 거래 정지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계속 가져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보다는 기다리자. 그러니까 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 YM택은 KB증권의 이창민 연구원님,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배터리 충전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전기차나 이런 이제 ESS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충전하잖아요. 예, 전기차를 충전하고 태양광 그 전력이 나오는데 그 이 직류 고전압을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제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이 배터리의 전력을 공급하거나 끊어주는 역할.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정성과 직결돼 있어요. 그거를 EV 릴레이라 그래요. 요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비중은 9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회사 매출의 97이 이거면 DC 릴레이는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이건 뭐 저전압, 조명 제어인데 이걸 볼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럼 전기차하고 ESS, 태양광 이거 다 뭐죠? 요새 다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YM택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캐치하실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성장하는 전방 산업을 갖고 있다. 결론은 맞죠.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매출 비중이 무려 97이니까 경쟁력이 있나? 이걸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방향 고전압 릴레이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대요. 전류 방향과 상관없이 다 차단할 수 있는. ESS 배터리는 충전 방전이 이루어질 때 전류 방향이 반대로 흐른대요. 그래서 그걸 양방향에서 다 끊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을 저도 인정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글로벌 점유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데이터가 저도 전자공시 들어가 봤거든요. 사업 보고서. 이 2020년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회사 전화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유율을 알려줄지 모르겠는데 근데 0.4%밖에 안 되면 이게 너무 적은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향으로도 매출이 충전기 시장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 쪽으로도 시장 커지면 그래서 저는 이제 충전기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YMT리 거기 들어가는 이제 EV 릴레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시장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차단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시장 규모 이렇게 커질 것 같고 글로벌 1위는 여기가 어딘가요? 그 파나소닉 같고요. 중국 회사가 굉장히 1, 2등 다투고 있고 이렇게 전기를 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승용차 있죠 여기에 이게 이제 EV 릴레이가 여기 자동차에 적용되거든요. 여기 보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이 별표 표시된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력을 차단하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시장과 호환이 가능한 수소 기밀형 세라믹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걸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발을 한 것 같고 이 800V급 그래서 21년 하반기에 시제품 출시 예정이니까 근데 요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요것도 역시 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전기 승용차요 이쪽 시장도 좀 선점을 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은 기업이고 충전기가 많이 깔리면 좋은 기업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진 않더라고요.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렇지만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매년 성장하고 근데 우리가 체크할 거는 이제 앞으로 매분기 실적 발표 보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지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점유율은 올라가는지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 기업은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수년금 기업이에요. 재무구조 되게 좋고요. 주식 수가 늘지도 않아요. 희석 주식이 없어요.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혹시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리스트업 하시면 돼요. 리스트업 딱 해놓고 장이 어느 날 폭락을 했다. 뭐가 많이 빠졌다. 시장이 망가졌다. 그럴 때 이런 기업들이 빠져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투자하기 어려워요. 왜? 지금 좀 비싸니까.
알죠? 그러니까 급락 그 예전에 선진장님이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리스트업 해놔라. 예, 급락장은 언제든 온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보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물린 것들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분명히 공부해봤더니 되게 좋은 게 있는데 폭락을 했어요, 같이. 예, 헐값에 거래되는 것 같아요. 막 빠져가지고. 교체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빨리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로 이런 것도 이제 리스트업을 딱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싸진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 빅테크 투자 기조 이상 없다고 하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제 좀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제 미국 대중 제재, 대만 서버 업체가 서버 주문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프 인텔 이거는 나오니까 또 막상 안 팔립니다. 다 이것만 기대했는데 수요 감소가 50% 넘을 것 같고, 메타가 이미 뭐 설비 투자 축소한다고 언급했는데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투자 때문에 투자 증액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대로 감산 기조 유지하고 내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추가 감산이 있을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참고로 설비 투자 늘린다고 했습니다. 예, 아주로 이게 클라우드 쪽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알파벳도 투자 늘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주요 미국의 빅테크는 다행히 투자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양호한 이제 경제 지표와 최강 경기의 괴리,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이번에 메리츠증권의 최소라 연구원님이 한번 중국 출장을 좀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읽어보니까 뭐냐면 산둥성의 즈보라는 곳이 있대요. 산둥성의 즈버. 여기 꼬치 음식이 유명한데 여기가 인산이라고 합니다. 왜? 베이징에서 가까워요. 2시간 20분. 뭐 우리나라로 치면 2시간 20분이 먼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중국이면 가깝겠죠. 인당 GDP 10,000달러인데 인기가 많은 게요. 돈 없고 여행은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준대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싸면서 여행도 가능하고. 하이난 면세점도 매출액은 인당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인당 매출.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가처분 소득이 안 늘어요. 많이. GDP 성장률보다 가처분 소득 성장률이 4%. 네. 그리고 중국 정책 당국의 우선순위가 부양보다는 산업 정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 안정, 국가 안보, 뭐 이런 과학기술부 이런 거 신설하고, 그러니까 부양책이 생각보다 세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국 출장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소비재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명품은 정말 잘 팔리고 중간이 비어 있고 돈 안 쓰려고 하고 싼 건 사고 가성비 좋은 거. 그러니까 아까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여기에 맞잖아요. 코스맥스는 물론 아모레 퍼시픽 것도 만들어주지만 고가품은 아모레나 LG는 자기가 만들어요. 근데 중저가 브랜드품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수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있죠. 중저가. 그걸 만들어 달라 그러죠.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좋은 건데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왜 올리브영이 잘 돼요? 가성비. 그 CNC 인터,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이런 기업들이 잘 가고 또 펌텍 코리아가 왜 갔겠어요? 가성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라면이 잘 팔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좀. 그리고 우리나라 그 뭐죠? 임플란트가 왜 잘 되겠어요? 예, 임플란트 가성비. 예. 가성비가 있잖아요. 중간에서 아주 비싼 거 우리나라는 중저가, 중국은 기술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중국을 우리가 볼 때도 중국도 가성비 쪽으로 지금 가는구나. 요걸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개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하이닉스는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이 2분기 D램 낸드 모두 1분기 감소분 초과하는 두 자릿수 출하 증가를 전망했고, 예, 읽어보니까 뭐냐면은 2분기부터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하반기엔 수급도 좋아지고
공급은 줄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2분기부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생산이 계속 제한돼요. 그러면 내년은 호황이 올 것 같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보고 반도체는 버티셔야 돼요. 내년에 호황을 좀 기대하면서. 올해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PC는 여전히 어렵고 모바일도 어렵고 그렇지만 재고는 좀 일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버 투자 감소, DDR5는 증가, AI 괜찮다고 하고요. 투자 축소. 단 하이닉스가 강점이 있는 게 DDR5, HBM3. 이거 우리 공부했죠. D램을 막 쌓는 거, 인공지능. 구멍 뚫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예. 우리 배웠죠. 그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많이 갔죠. 그리고 원B 지금 X, Y, Z, A, B, C 요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X가 가장 떨어지고 저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A, B, C로 갈수록 고사양이에요. 미세 공정. B가 그러니까 C 바로 밑이니까 굉장히 첨단 미세 공정이 들어간 겁니다. 요거 지금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올해 중반에. 근데 여기에는 EUV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써요. 그래서 커질 것 같고 DDR 계속 DDR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DDR5 관련주도 좀 지켜보세요. 예, 뭐 아까도 제가 오늘 오전에 어느 분이 심택 물어보시던데 안 좋죠 요새. 안 좋긴 한데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DDR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HBM3 그리고 2분기부터 감산 효과 본격화되고 재고 정상화 될 것 같아요. Q&A 고객사 재고는 감소 중이나 일부 응용 고객은 높긴 하다. 그러나 안전재고 보유하려고 하는 것도 같다. 일부 고객들은. 예.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감산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업황 좋아지는데 공급이 안 늘면요. 이 보면은 그 재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 이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좀 쌓아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수적으로 생산하겠고 DDR5 HBM 고성장한다. 일부 고객들의 수요 문의가 발생했대요. 벌써 하반기 대비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 이제 고려하고 있다. 중국 공장 운영 큰 변화는 없다 아직은. 이건 정부가 할 일이고요.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HBM3 기대해 보자. 예. 그러니까 왜 한미 반도체가 왜 잘 가는지 아시겠죠? 파크 시스템즈 이런 게. 아무튼 좀 주가 업황 바닥이라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 하이닉스의 IR만 보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비스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여전히 이익이 기대를 못 미쳤고 물론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 기대치 거의 부합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에요. 시장이 실망해 버렸어요. 언제까지 자꾸 일회성 비용 나올 거냐. 예. 그래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모듈 부품이. 이거 빼면 원래 흑자인데 배터리 팩은 현대모비스가 다 하고요. SK온과 하는 거. 전동화. 예. 근데 현재는 이게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보조금 받고 한대요. 근데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차에 저거 들어가야 되니까. 특별 경력금을 계열사는 좀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반영해 버렸대요. 에어백 좀 리콜이 있어가지고 그거 비용을 700억씩 3사가 다 동일하게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여전히 적자기 때문에 전동화가. 그래서 완성차가 지금은 더 위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작년부터 이어진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좀 저도 내용 보면서 좀 당장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근데 저 정도까지 주가 빠질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장기로 보면 결국엔 이거거든요. 전기차 전동화 플랫폼을 모비스가 만드는데 모비스가 사업 안 하면 전기차는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걸 돈을 못 벌어요. 희생하는 거죠. 영국에 하면서. 예, 혼자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회사에서는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좀 흑자전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뭐 자기가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여러 업체로부터 어쨌든 이제 수주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에도 공급하려는 움직임들은 나오니까 외연 확장은 좀 되겠죠. 그래서 길게 보면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주가도 여전히 싸고요. 다만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염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다. 그러니까 회사는 성장해요. 매출 엄청 나와요. 매출 서프라이즈인데 돈을 못 벌어요. 예,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뭐 옛날에 2차 전지주들이 돈 못 벌 때랑 비슷하죠. 근데 결국엔 돈 벌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언젠간 보상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좀 또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무튼 이제 모비스까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제 기아가 실적이 잘 나왔고요. 예, 기아가 어제는 현대차, 오늘 장중에는 이제 기아가 호실적, 뭐 놀라운 실적들입니다. 완성차는 거의 정말 뭐 나무랄 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공시 있었던 기업 중에서는 어제 나온 거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한신공영이 여기 노량진 쪽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규모가 꽤 커요. 매출 대비 13%. 세부 MEC가 이제 그 평택 삼성전자 설비공사 인프라 투자죠. 예, 그 삼성 반도체 쪽에 공급한 것 같고 현대차 기아가 포티투다시라는 이제 자율주행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분을 더 추가로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심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를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포티투다. 그러니까 현대가 투자도 잘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네, 이런 시너지 효과가 점점 증가해서 25년 6년에 정말 뭐 시가총액 100조 가는 현대차가 기아도 어쨌든 따라가겠죠. 정말 그런 아까 이문영 연구원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선 계속 우리가 검증은 해야죠. 그리고 어제 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의 오진석 부사장님이 그 1,500주 정도 샀고 다만 이제 그 감성 코퍼레이션도 이거 4억이나 샀더라고요. 근데 다만 감성은 좀 최근에 올랐었죠. 오르긴 했는데 그 스노우피크 아무튼 오진석 부사장님 GS 리테일 가격은 27,000원 감성 코퍼레이션 2,624원에 이렇게 금액이 꽤 돼요. 한 4억 정도 되니까 이런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 끝나면 제가 바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장이 끝났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실적 나오는 기업들만 몇 개만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두산마켓 3,697억인데 뭐 굉장히 엄청난 지금 실적들을 내고 있어요. 두산마켓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제 한미약품도 좋은 실적 냈고 삼성물산,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이 오늘 또 발표된 기업들 중에 좋은 실적 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은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2484 오늘도 장은 좀 밀리면서 연 5일째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힘이 없습니다. 예, 오를 때는 이제 좋았지만 좀 내릴 때는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지금 연 5일째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오늘도 끝까지 좀 이어지면서 오늘도 코스닥은 0.9% 급락세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여전히 팔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있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여전히 오늘도 전기전자만 사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자동차. 반면에 비금속 광물, 포스코 퓨처엠으로 추정이 됩니다. 2차 전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은 계속 팔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계속 2차 전지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그러면 오늘 화학주도 사고 비금속 광물은 이제 대부분 포스코 퓨처엠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잠깐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볼게요. 맞나? 그죠. 개인이 많이 샀죠. 개인 투자분들이 1960억을 샀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았다. 개인들이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사료주들이 요즘에 강한데 오늘도 굉장히 좋았고 미국의 또 이제 음식료 업체들 주가 좋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가 오늘 이제 구글의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영향으로 좀 강세 보였고요.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좀 좋았는데 물론 뭐 다 간 건 아닙니다. 또 빠지는 건 빠졌고 육계 관련주들은 하림이나 마니커가 좋았던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 오늘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주로 음식료 업종에선 그 사료주, 그 동원 F&B가 1분기 실적 괜찮다고는 하는데 좋았고, 농심 좋았고,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 좋았고, 현대그린푸드도 조금씩 올라오고요. 네. 풀무원은 좀 부진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도 조금 회복세 좀 보였고요. 오늘 엔터주들도 SM이 좋았고, YG엔터, 엔터 사산 좋았는데 좀 일부 중소형사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너무 안 좋았지만 오늘은 좀 반등 나왔고요. 건설주도 오늘은 좀 DLNC가 모처럼 1.8% 올라갔습니다. 게임주가 오늘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다만 게임도 다 같은 게임은 아니고 위메이드나 이런 이제 조이시티 이런 쪽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면세점은 최근 충격에선 조금 벗어났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오늘 중국 소비주 좀 살아났죠. 여름 관련주들 좀 분류돼 있는데 뭐 크게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름 때문에 간 거는 아니겠죠. 오늘 날씨가 추웠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황 기대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오늘 알테오젠이 오늘 또 괜찮았고요. 반면에 뭐 일부 기업들은 좀 빠진 것 같고요. 통신사들도 뭐 거의 주가는 바닥 같긴 한데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요.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에선 심택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행주 좀 좋았고, 정유주는 뭐 좀 빠졌고요. S오일이. 갤럭시 부품주는 오늘 이수페타시스, 세경하이테크 이런 게 많이 올랐고, 반면에 RF텍, 한솔테크닉스, KH바텍 이쪽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상사주들도 요새 계속 약하죠. 포스코인터, LX인터내셔널. 여기도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오늘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영화 관련주, 의류주도 오늘은 좀 빠졌는데 요새 감성코퍼레이션이 아까 보셨죠? 그 내부자가 좀 많이 올랐는데도 샀더라고요. 요새 올랐어요, 주가. 감성코퍼레이션이 내부자 매수까지 있고, 뭐 이쪽 의류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은. 그리고 더운 H홀딩스는 중국에 이제 매장 오픈했다고 합니다. 좀 중국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특별한 건 없었네요. 보험주는 오늘 좀 빠졌죠. 오늘 좀 많이 빠진 쪽은 도시가스 이쪽이 여전히 하한가라서 내일은 아마 풀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지금 연 3일째니까. 제가 이게 참 글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걸 읽으면서 참 이게 참 무섭다는 걸 느끼긴 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전주 오늘 안 좋았고, 좀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이죠. 그 자동차는 부품주가 오늘 폭락을 해버렸어요. 보시면 만도, 모비스, 위아 그냥 동반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완성차의 수익이 집중되니까. 근데 이거는 또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품주를 너무 부정적으로까지 보셔서 막 정리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 오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도 오늘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태양광도 오늘은 많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죠. 조심해야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인데, 와, 이게 4,000원이었어요. 올해 연초에 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2차전지 장비도 오늘 윤성 FNC나 CI 공교롭게 여기 그 전국 공정 요쪽은 괜찮았는데 나머지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방산도 오늘 좀 빠졌고요. OLED도 요즘에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빠지면 요새 OLED 쪽 많이 빠지죠. 최근에 계속해서. T-로보틱스도 빠지고 있어요. 이쪽은 뭐 OLED보다는 자동화. 예, 너무 많이 올랐죠. 기다리면 와요. 아시죠? 그러니까 공부해 놓고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 급락장 오면 예, 반드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2차 전지도 좀 빠졌고 소재주 오늘도 첨보가 안 좋았어요. 첨보가 6%. 이제 가격적으로는 조금씩 오는 것 같고요. 이녹스 같은 여기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담이 다 생긴 거예요.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은 오늘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은행도 이제 미국의 은행 리스크 때문에 좀 안 좋았고요. 피팅, 뭐 건설 기계, 타이어, 예. 조선주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체적으로 지수가 좀 오후에 밀리면서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가 아무튼 좋았고 2차 전지 셀. 2차 전지도 셀은 좋았는데 이제 소재는 좀 안 좋아요. 오늘은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가 요새 굉장히 독보적으로 강하고요. 오랜만에 TCK 오늘 8% 그리고 우선주 현대차 독보적으로 좋았고요. NC소프트, LG엔솔, HPSP, SK스퀘어도 이제 하이닉스랑 연동되고 좋았고 오늘 이제 근데 유독 좀 많이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위아, 이수학도 좀 많이 올랐었고 페노션도 좀 오늘은 많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또 가격적으로는 싼 가격에 오긴 오는데 일단 좀 충격 받았고 원전주 안 좋았고 에코프로비엠이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고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빠졌고 하나솔루션은 뭐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현대제철은 기대보단 잘 나왔어요. 실적이 예상보단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많이 늘었네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나쁘진 않은데 그게 없죠. 좀 당장의 모멘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은 한번 마무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이제 제가 텔레그램이나 이런데 이제 막 이런 글들이 돌아다니니까 한번 본 건데 이게 저도 읽어보니까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여기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께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소개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사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6개 기업 있잖아요. 하한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본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아마 맡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면 이제 삼천리 아마 이런 데 투자하셨던 것 같긴 한데 본인도 이거 권유를 받았었다고 이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의사 지인에게서 권유를 받았었다. 예. 작년에. 근데 이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SK 하고 계신 것 같아요. SK도 물론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근데 작년에 아마 이제 이런 걸 권유 받았을 때 SK 같은 주식 사지 말고 이런 거 해라. 아마 그런 권유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 근데 당시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SK는 자꾸 빠지고 근데 이 기업은 많이 갔으니까요. 실제 보시면 엄청나게 갔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주식 얘기를 계속 이제 몇몇 분들이 아마 권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돈 얼마 벌고 있다. 또 의사분들이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분 블로그 들어가서 자세한 거 CFD도 이제 모르셨는데 이제 CFD는 뭔지 아시죠? 빌려서 하는 거죠. 차익 결제 2.5배까지 내 원금의 2.5배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아는 분은 아닌데 이제 의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층인데 100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겨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매매를 당했는데 이게 말이 반대 매매죠. 여기에 진짜 수십억이 들어가 있으면요. 빚이 생겨요. 빚이 생깁니다. 몇 배의 빚이 생겨요. 못 갚아요.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땐 좋죠. 좋은데 사실은 작전이 있었던 거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빚만 없다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슬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 정도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 다 괜찮은 회사들이고요. 근데 저는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작전은 생각 안 하고요. 저는 그 생각은 했었어요. 왜 저렇게 올라갈까? 이유도 없는데 별로 싸서. 근데 재무제품은 싼 건 아니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밸류가 가치 투자자들은 밸류가 싼 걸 투자하잖아요. 근데 안 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싸지도 않은데 근데 왜 저렇게 가지? 무슨 뉴스가 있나? 예. 근데 이제 신용 비율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물량이 없었던 거죠. 예, 어쨌든 좀 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 손실을 좀 보셨던 것들 같아요. 이 의사 여기 하셨던 분들이.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반대 매매가 풀리긴 풀릴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임창정 씨도 피해자라고 이제 기사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뭐 이렇게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뭐 슈퍼 개미분이나 아니면 이게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나 빚내서 돈 벌었다. 그럼 그분들이 잘해서 번 거고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결국 이것도 레버리지거든요. 자기 원금의 몇 배를 투자한 거예요. 예. 잘 될 땐 너무 좋죠. 안 되면 망해요. 그냥 재기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B2 되도록 하지 마시고 뭐 B2를 제가 뭐 저는 말리고 싶지만 뭐 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자신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한 번에 그냥 아웃돼요. 그냥 기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겠고 레버리지에서 수익 난 거는 운도 따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특히나 초보분들은 더더욱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원금 또 뭐 여유자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 본업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일부 금액을 매달 현금 흐름의 일부를 계속 주식 쪽으로 이게 내가 잘 공부했고 잘 알고 저평가되고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 뭐 무조건 장기 투자라는 건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면 뭐 예를 들면 아까 현대차처럼 뭐 모비스도 괜찮고 현대차 그룹 전체를 뭐 나는 우선주도 괜찮고 25년까지 보겠다. 그럼 뭐 급나가면 더 사는 거고 오르는 날은 사지 말고 실적 보고 체크해서 좀 시간 걸리겠다. 그럼 좀 기다리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좋죠. 예, 근데 이제 무턱대고 장기 투자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할 거 트레이딩 할 거 정유주는 트레이딩 하셔야죠. 해운주도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사고 팔고 반복하셔야 되고 그렇게 나누셔가지고 내가 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감당한 내가 투자해야죠. 여기 임창정 씨도 뭐 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임창정 씨도 그 자기가 안 하고 맡긴 거잖아요. 돈을 맡겼더라고요. 이 기사 보니까 30억을 그냥 남한테 인증서까지 다 준 거예요. 한마디로 알아서 해달라.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돈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맡기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저는 직접 꼭 하시길 말씀드리겠고 자기의 능력 자기 아는 거 모르면 이제 이런 방송 보면서 정보 체크하고 한 번 더 공부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싼지 비싼지 너무 비싸면 절대 하지 마시고 너무 올랐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다 좋다고 얘기할 때요.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찬양할 때 다 좋다고 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피하시고 안 좋다 다 안 좋대요. 오히려 거기서 기회가 생겨요. 예, 그러면 또 희한하게 돈 봅니다. 근데 안 좋다는 의미가
그 이 회사가 막 망가지면 안 돼요. 막 경쟁력 없고 적자 보고 막 회사가 절단 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아 이거 좀 몇 달 걸릴 것 같다. 이거 아직 힘들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시간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거.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다 안 좋으니까 나 그런 것만 해야지. 그럼 큰일 납니다. 예,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무조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업 중에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 안 좋게 보는 거 중에 그걸 찾는 게 실력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걸 꼭 직접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이 글 읽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되도록이면 너무 그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좀 정석대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고 나중에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